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조치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숨진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가 사실은 청부살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 이 사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대법원이 이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죠. 먼저 파기환송 그 용어 정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재판 잘못했으니까 네.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고한 사건 중에 이 파기환송되는 게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예. 왜 재판을 잘못했느냐? 예. 원심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또 사실을 판단해서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 예. 법 적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재판하라. 이걸 쉽게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재판 중인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지난해 사건 발생 시점부터 대법원 2심 파기환송 결정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그때 이제 한 2시에 이제가 그쯤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우리가 현장을 툭툭 해가지고 선생님 거기 나도 만지가 정부에 이쪽을 내고 왔어요. 피의자는 학부모와 주민 등 3명으로 밝혀졌고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은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발에다 준다며 관사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증거 중이고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첫 번째 성폭행 시도가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자 피해자가 완전히 잠이 든 새벽에 다시 범행을 시도해서 성폭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 당시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전에 서로 계획을 미리 하시고. 아니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형량을 더욱 낮췄습니다. 검찰은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는데 2심 재판부는 10년, 8년, 7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차 범행도 3명이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이들이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힙니다. 공모관계가 증명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자, 1심과 2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 각기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범행을 공모했느냐 아니냐 이 여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글쎄 일단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양형 판단에 굉장히 중대한 요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1차 시도가 있었고 2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시도는 미수 범죄인 것이고 2차 시도에서 이제 집단 성폭행이 있었는데요. 집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순차적으로 이제 네.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데서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이 저항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중단하고 결국 관사에서 2차 성폭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시도를 특수 강간 미수의 공동 정범으로 사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목이 결국은 공모 가능성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순차적인 일들에 대한 공모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보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두 번째 일어난 사건도 순차적으로 결국은 관사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합니다만 먼저 들어간 사람을 뒤에 기다리던 사람이 재촉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사실은 합동범일 가능성이 높다. 서로 간에
간에 뭔가 내통을 해가지고 결국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1심과 2심은 강간 미수에 대해서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1심, 2심 판단이 잘못됐다. 예. 왜 그러냐면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특수 그것이 강간 미수거든요. 네. 특수 강간 미수는 이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강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형법상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근데 1심과 2심은 합의가 없었다라고 봐가지고 특수 강간 미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라. 형량이 그럼 몇 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는 2인 이상이 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히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났지만은 네네네. 강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형량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형량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심에서 형이 감형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형 이유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 그리고 피해자가 그 선처를 이제 호소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이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여기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감형 사유는 사실은 양형 기준에 보면 감형 인자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게 사실은 민사적으로 피해를 이제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이제 뭐 피해 보상금 같은 걸 주고 이제 결국 합의에 이르는 건데요. 네. 그건 사실은 친고죄가 폐지된 이 범죄의 본질적으로 우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걸 친고죄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처벌하는 이런 범죄로는 보지 않겠다. 이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 범죄다. 네. 이렇게 간주하기로 해놓고는 여전히 이 피해를 합의를 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감경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형을 심지어는 2분의 1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예.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합의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벌을 경감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처벌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거든요. 예. 그런데 형사처벌 감경의 기준을 민사상의 피해자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감경해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정할 때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막 거의 뭐 협박해가지고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했다고 그래가지고 형을 갖다가 감경해 주는 것은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내법의 어떤 법 정서가 조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예.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중대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피해자의 의사 같은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이렇게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겠네요. 10년 이하로 2심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죄 취지로 특수강간 미수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요. 세 사람 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그 다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숨진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가 검찰 수사 결과 청부 살해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자,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 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 모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사건 초기 우발적인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청부살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외사촌인 광 모 씨가 지인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고 씨를 살해할 것을 청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곽 씨는 할아버지의 600억 원대의 재산을 가로채려다가 고소당한 상태로 살해당한 고 씨와 법적 다툼을 재산 분쟁 벌이고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의 살해금과 노후 대체, 변호사 비용들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구 씨의 변호사도 살해하라고 요구했는데 조 씨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씨가 머문거리자 곽 씨는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며 살인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피해자 구 씨와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살해 교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곽 씨와는 그 친척 사촌지간이네요. 네, 외종사촌 지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곽 씨는 이제 그 할아버지의 친손주이고 네. 지금 이 송선미 씨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외손주라 가지고 이 둘 간에 국내에 있던 부동산과 연관된 분쟁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조 씨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살인 저지른 조 씨는 청부 살인을 부인했단 말이죠. 약속을 안 지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청부 살인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검찰에서 그 조 씨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조 씨의 모친이 어떤 문자가 했냐면은 우리 아들 변호사 비용 달라. 돈 빨리 달라.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이 어떤 거냐. 청부 살인을 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변호사 비용을 해주겠다. 또 20억까지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증거를 들이놓으니까 이 조 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해가지고 이 청부 살인 곽 씨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살인을 저지른 조 씨는요, 그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너무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 뭐 국내에는 어쨌든 그 전과가 없습니다. 네, 물론 네.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곽 씨와 굉장히 이제 생활까지 같이 했던 조 씨, 신뢰관계에 있던 조 씨가 네. 국내에서는 지금 전혀 전과가 없어서 과연 이렇게 초범을 이런 식의 청부 살인을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게 청부 살인인지 아닌지 혼란에 빠뜨렸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대목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전과도 없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서 휘두른 것이다 보니까 이게 계획적인 일반적으로 청부살인은 계획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증거까지 다 있는 상태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종류의 이제 행위를 했느냐를 놓고 동기상에 사실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입증하는데 필요했던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담당 변호사가 이제 보는 앞에서 살인을 해야 뭐 겁을 먹을 테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되어 있었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그 우발 범행과 그 계획된 뭐 청부 살인 이거는 이제 그 형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죄의 질이 안 좋죠. 우리가 청부 살인은 뭐겠습니까? 살인 행위를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살인 행위를 시킨 사람.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살인 행위를 시킨 사람하고 형량이 똑같지만은 지금 이 경우에는 살인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시킨 이 곽 씨가 제가 볼 때는 살인 행위를 한 사람보다 처벌을 중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이상, 많게는 네. 한 20년형 또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의 본질과 약간 그 뭐 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재산의 상속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그 99세 여러분이 살아계시거든요. 네. 예, 살아계시니까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시면 이분이 유언할 수도 있고 돌아가시면은 이 자기의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아들 자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박상민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